안녕하십니까. 오늘 2019년 2월 6일입니다. 어제가 설날이었죠. 우리 어르신님들, 손주들의 세배 좀 받으셨습니까? 저도 어제 외손주 둘, 친손주 둘, 4명의 손주들이 와서 세배를 하고 시끌벅적하게 뛰어놀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재 서초동에 위치한 볼트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라고 하는, 일명 퀵퀵 회사라고 하는 비교적 큰 회사의 인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30여 년 동안 제가 다니던 직장을 정년 퇴직하고 약 2년 동안 하는 일도 없이 무의도식하면서 집에서 빈둥대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엔 제가 큰 퀵회사의 교육과 인사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일하게 된 사연을 우리 어르신들께 소개해 드리고, 10년 전 저와 같이 직업이 없으셔 가지고 놀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저와 같은 활발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직장을 30년 동안 다니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서 집에서 처음에 놀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 출퇴근하면서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있고, 뭐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그렇게 놀고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 1, 2개월이지 한 몇 개월 지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몸이 이상해지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이상한 잡생각만 자꾸 들고 아주 사람이 폐일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뭐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저는 창밖을 이렇게 내다가 보다가 폐지를 주시면서 지나가시는 어떤 노인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저도 나가서 폐지나 주워볼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다 했었습니다. 하여튼 뭐 나이가 많다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지만,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한번 검색을 해보자고 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 뭐 경비원도 있고 뭐 주유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저의 눈높이를 끄는 직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철 배송원 모집이라고 하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작은 물건을 배달하는 그런 배송원을 모집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지하철 배송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쭉 해 보았더니, 첫째로 이제 하루 종일 지하철도 많이 타고 다니지만 걸어가는 그 걸음수가 뭐 2만 보 3만 보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하루 종일 이제 걸어 다닌다고 하니까 일단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한 만큼, 움직인 만큼 그만큼 또 수입이 생기니까, 어제같이 이제 손주들이 왔을 때도 내가 이제 수입이 있으면 마음 놓고 이제 용돈들도 줄 수가 있고 선물도 사줄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요, 직업이 있어서 직장에 다닐 때는요, 돈의 궁색함을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한 2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요, 단돈 1,000원이 아쉽고 몇천 원이 아쉬운 거예요. 단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그 가족한테, 식구들한테 그 돈 좀, 용돈 좀 달라 손 벌리가 그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조그만 수입이라도 생기면 용돈을 손주들에게도 줄 수가 있고, 이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세 번째로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은 지하철 무료로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도권, 수도권 곳곳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갖가지 구경도 많이 한다고 그런 글들이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운동이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수입이 되고, 세 번째로는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구경도 다닐 수가 있고. 그래서 참 가만히 제가 생각하니까 참 저게 적합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퀵사에 입사를 해볼까 하고 검색을 했더니 뭐 퀵사 이름이 뭐 수백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에서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갈까 이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아무거나 그냥 하나를 찍었어요. 제가 찍어갖고 전화를 걸었더니 이력서를 갖추고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죠. 뭐 가보니까 영등포 구청역 부근에 있는데 사무실 가보니까 조그만 뭐 아주 한 뭐 서너 평 되는 그런 사무실에 부부가 앉아서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2대 놓고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송 일을 하려고 왔다고 하니까 이력서를 좀 이렇게 검토해보고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배송을 하려면은 배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배송하려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흔해졌지만은 지금 8년 전이죠. 8년 전에 그때는 스마트폰이 흔치 않았어요. 나이 많은 우리 같은 사람이 대부분 이제 접었다 폈다 하던 그런 그 폴더폰을 갖고 있었죠. 그 폴더폰에는요, 문자가 40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문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오다를 줄 때 문자 아주 줄여서, 문자를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설명을 하는 것이 그 문자에 가디, 삼출, 선, 팔 이렇게 쓰면은 가산 디지털력 3번 출구로 나가라. 그리고 선불로 8,000을 받아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고객의 전화와 주소를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고터, 사출, 착불, 차 9,000원, 착9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은 고속터미널역에 가서 그 출구로 나가서 도착지에 가서 9,000을 받아라.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간단하게 문자를 주는데 그걸 이제 밖에서 이제 그걸 문자를 받고 그대로 그걸 보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주고 나서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보고 2만 원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2만 원 뭡니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오다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해줬으니까 교육을 해줬다고 그러면서 교육비라는 거예요, 2만 원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아니 일을 시키려면은 그거 설명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줄임글을 갖다가 잠깐 설명을 해주고 그걸 교육을 해줬다고 2만 원 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럼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뭐 은근히 그 좀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장이 하는 말이 그렇게 교육비를 내야 자기네들은 이제 일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저도 그때 초보자인데 제가 그건 뭐 알겠습니까? 그걸 교육비를 내야 이제 입사가 되고 또 이 일거리를 준다고 하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를 그냥 속으로는 불쾌하게 생각이 들면서도 할 수 없이 2만 원을 줬죠. 그런데요, 저는 2만 원 뜯긴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한 건 끝나고 두 건 끝나고 하면 그 다음 이제 오다를 받게 되면은
대기 시간이 있어요. 역에서 이제 자기가 대기하고 있는 역이 있거든요. 그 역에서 30분 또는 길게는 1시간 이상 다음 오다가 들어오질 않아 가지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다른 우리 어르신들도 전철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전철역에서 주변에 보면은 그 배낭을 메거나 큰 가방을 메고선 스마트폰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어르신을 봤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 지하철 배송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에서 이제 한참 대기하고 있는 중에 주변을 살펴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쭉 앉아서 이제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저는 어느 회사에 근무를 합니다. 어디 회사에 근무합니까? 일거리는 어떻습니까? 그 회사 분위기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제가 많이 물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어르신은 입사할 때 5만 원을 뜯겼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어르신은 10만 원까지 뜯겼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건 또 무슨 명목으로 돈을 그렇게 뜯긴 겁니까? 그랬더니, 뭐, 입회비, 응? 또는 뭐, 가입비, 아니면 뭐, 친목회비, 해가 그런 명목으로, 뭐, 저같이 교육비 해가지고 2만 원 뜯긴 사람도 있고, 또, 3만 원 뜯긴 사람도 있고, 5만 원 뜯긴 사람도 있고, 10만 원, 심지어는 10만 원까지 뜯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라도, 그 지하철 기획사에 입사하시게 되면, 이렇게 일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돈을 요구하는 회사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회사는 들어가 봐야 고생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퀵사 들어가실 때 좀 잘 선택해서 조심해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쨌든 제가 교육비 2만 원을 내니까 그 일거리를 주더라고요. 오다라 그러죠. 오다 하나를 주더라고요. 출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고터, 삼출, 선팔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고속도로입니다. 3번 출구 가서 출발지 선팔이라고 하면 선불로 받아라 그 뜻이거든요. 출발해서 받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고선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하고서 이제 일을 한 건을 이제 끝냈어요. 그랬더니 일을 한 건을 끝내면 사무실에다 이제 전화나 문자를 이제 알려야 돼요. 일 끝났다고. 그래야 이제 일 끝나고 어느 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화로 얘기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이제 잠시 후에 또 오다가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그 오다를 보고선 또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퀵사를 운영하는 그 운영자들이요, 이 돈을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그런 뜯는 것도 있지만 퀵사들의 그 운영자들의 그 횡포 뭐 다 모든 회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회사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뜯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 대리운전은 수수료가 10%대라고 갑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배송 수수료가 20%대라고 합니다. 근데 유독 우리 어르신들이 일하는 지하철 배송의 그 수수료가 30%인 것입니다. 그 도대체 왜 어르신들을 더 줘야지, 오토바이 똑같은 배송인데 왜 오토바이보다 이렇게 수수료가 더 높으냐, 이렇게 이제 제가 항상 그걸 이제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래.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물어봅니다. 아, 왜 우리 어르신들 지하철 배송은 왜 이렇게 수수료가 높으냐, 왜 30%씩이나 받냐 하면 그 퀵사 운영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사느라고 돈 들지, 또 기름값 들지, 뭐 바퀴 달지. 그래서 20%, 뭐 23%인가 그렇게 수수료 떼어도 뭐 크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니까 드는 돈이 없으니까 30%를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지하철 그 무료로 타고 다니는 거는 정부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갖다가 복지 혜택으로 그렇게 주는 건데, 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퀵사 운영자들이 배불리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기 싫으면 그만둬?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또, 이거라도 또 일을 해야, 내가 조금 용돈으로 생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예? 안 좋게 생각이 들더라도 그걸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 안에는요, 그 회사에서 오달 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사용료라 해가지고 하루에 뭐 출근을 안 하든지 하루에 무조건 550원씩을 공제를 해요. 그러면 500원씩 공제를 해도 그게 한 달이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퀵사 운영자들이 16,500원인가 하는 돈을 갖다가 그냥 퀵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하는 명목으로 받아 챙겨요. 근데 지하철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그 사용료를 뭐 내게 돼 있질 않아요. 오토바이는 그건 뭐 출근비라고 해갖고 당연히 내야 되는데, 우리 지하철은 그 프로그램 회사에서 우리 지하철은 아직까지 그 사용료를 받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하고 똑같이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550원이라고 하는 돈을 매일같이 출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매일같이 그걸 징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퀵사 운영자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한 푼이라도 더 뺏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해요. 제가 이제 그 회사 들어가서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을 전체를 다 돌아다니니까요, 가는 데마다 이제 무슨 사고 같은 것도 목격을 많이 하고, 그리고 다니다 보면 아주 고마운 고객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퀵 배송비가 예를 들어서 8,000원입니다. 그런데 10,000원을 주면서 어르신 거시름돈은 필요 없습니다. 가시면서 차 한 잔 사드세요. 이렇게 하는 고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고객들 볼 때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물건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도착지를 가는데, 가면서 저는 그래요. 그 고객한테 꼭 문자로 알려드려요. 지금 배송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몇 시 몇 분에 무슨 역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미리 제가 그 문자로 전달을 합니다. 그럼 그 고마운 고객은 저한테 답장을 줍니다. 어르신, 역에선 개찰구에서 나오지 마세요. 나오면 고객들은요, 우리가 이제 돈 내고 이제 전철 타고 다니시는 줄 알고 개찰구에서 나오시면 또 돈 드니까 개찰구 나오지 마시고 개찰구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내가 개찰구까지 그 시간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하고 이제 개찰구 앞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이제 물건을 전달해 드리니까 까만 봉투에다가 까만 봉투를 뭐 이렇게 싸가지고 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식사 시간 되어 가는데 어르신 이거 배달해 주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가시다가 욕이나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여튼 일단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선 돌아서서 이제 그걸 살펴보니까 유명 빵집에서
유명 그 빵집 빵 세 개 하고, 팥빵 무슨 뭐 이런 무슨 빵 해갖고 세 개 하고, 그 배지밀 한 병하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배지밀도 보니까 금방 사셨는지 아주 굉장히 따끈따끈하더라고요. 그걸 받아들고서 그걸 보고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고마운 고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괘씸한 고객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송비가 7,000원인데 도착지에서 이제 착불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도착지에 가서 물건을 주고 물건 7,0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배송비를. 근데 그 고객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마침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니까 계좌를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적어달라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줄 알고선 제 계좌번호를 적어주고서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금방 입금해 준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입금해 줄 줄 알았더니 입금이 안 들어와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 이튿날에도 입금이 또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하죠. 그러면 제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아요. 저기 폰에 보면은 어떤 일정한 특정한 번호를 갖다가 전화가 들어오면은 아예 울리지도 않고 울리지도 않게 이렇게 해놓는 기능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놨는지 몰라도 뭐 수없이 많은 전화를 해도 한 번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일부러 제 생각에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구질구질합니까? 그 7,000원 그 자기를 위해서 수고해준 그 대가 그 7,000원 주기 싫어가지고 현금 없다는 핑계를 보내놓고 나서 입금해 준다고 해서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입금도 안 해줘. 그러니 그런 괘씸한 고객이 뭐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배송 일을 시작하면서 몇 개월 지나가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이 목격을 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리고 이렇게 고마운 고객 또 아주 이렇게 괘씸한 고객, 이런 고객들을 이제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혼자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나 혼자 알고 있기보다는 여러 사람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한번 여러 사람이 같이 읽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다가 카페하고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저녁에 이제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이게 자세하게 일기장 형식으로 써가지고 글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요, 여기 제가 만들어서 글을 올리고 있는 카페입니다. 다음 카페, 퀵 서비스의 달인, 지하철 퀵 사랑방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블로그지요. 블로그에다가 또 이렇게 블로그 만들어 가지고 또 글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갖다가 써 올리기 시작한 지 한 몇 개월, 수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 인터넷 글을 보고 모 방송국에서 인터뷰 좀 하자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배송 일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여기도 한 번에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이제 외진 곳에 가가지고 묻는 말에 제가 답변해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또 인터뷰 해줘서 고맙다고 10만 원을 또 제 계좌로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거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1시간 동안 답변해주고 묻는 말에 답변해주고 10만 원 수입이 되니까는 이거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뉴스 시간에 뉴스 끝나고 이제 말미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 뉴스에 나온 제 기사 내용도 제가 여기 카페에다 다
입력을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 2014년에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그 강연 백도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PD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출연하지 않겠느냐, 나 와서 이제 강연 백도시에 와서 강연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저는 목소리를 그냥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는 그런 대로 하겠는데,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이거 떨리고 현기증이 나갖고 도저히 나는 카메라 앞에 서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그러면 저 대신 주변 같이 일하시는 어르신 중에 누구 한 분 이제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대타로 이제 출연하실 분을.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와 같이 일하는 분 중에서 평생을 교수로 일하시고 교직으로 일하시던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저와 같이 인터넷 지하철 배송 하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평생을 교직 생활을 하셨으니까 말을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그분이 나가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연 백도시에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차광음 씨 덕분에 텔레비전 출연해가지고 출연료로 3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밥 한 끼 사주겠다,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랬는데, 그분이 그 이후로 방송 나간 뒤로 이제 스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객한테 가면 고객이 그 방송 며칠 전에 방송 나온 거 잘 봤다고, 어르신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반가워하시고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대우가 완전히, 고객들이 대우하는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은퇴할 때 모 대학교에 이제 강사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고등학교 교장님 계시고 뭐 교사로 평생을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전국에 그 제자들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 선생님 최고라고 하면서 동창회 할 때마다 이 어르신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그냥 막 일을 불러다니면서, 그런데 불러다니라고 바빠졌고, 그 다음에 또 기업체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선 기업체에서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 어르신들 평생을 이렇게 교육 생활하고 대학에서도 이렇게 교수로 일하시고 했지만 이렇게 은퇴하셔가지고 이렇게 지하철 배송을 하서 이렇게 활발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데, 이 어르신 좀 닮아라. 목에 간부라고 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그러고만 있지 말고 이 어르신 좀 닮으라고 해가지고 이 어르신 불러다가 이제 강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강의 갈 때마다 뭐 회사별로는 다르겠지만 작은 회사는 막 10만 원도 강의료라고 주고, 어떤 회사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배송 일을 하는 것보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고 더 바빠요. 그래서 이제 스타가 되신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큐 3일이라고 있어요. 다큐 3일. 다큐멘터리 3일 잘 아시죠? 거기 이제 작가들이나 프로듀서들이 이제 절차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지하철 배송에 관련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3일에 제작을 하는데, 제가 많은 도움을 드렸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활동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저한테 또 전화가 오기를,
그 안국역에서 그것도 2014년 일입니다. 2014년에 안국역에 위치한 서울시에서 조계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직업 훈련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저한테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강의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5, 6년 때 계속 그곳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지하철 배송에 관련한 또 스마트폰 교육에 관련한 강의를 제가 하고 있죠.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회사에서 그 첫 번째 들어갔던 그 회사에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느냐? 그 일을 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회사에서 교육을 하고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인사를 담당하는 이렇게 중대한 일을 맡게 된 그 과정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야든지 1인자가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면 좋겠지만 1인자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아주 잘한다고 하는 그 분야에서 일을 아주 잘한다고 하는 그런 달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어르신들께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 내용 중에 3가지만 잘 지켜서 일을 하시면 배송원으로서 지하철 배송원으로서 저와 같이 크게 성공할 수가 있으십니다. 저는 배송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제 결론 내린 것이 있는데 그 3가지를 철저하게 실천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50대 전후가 되면요 벌써 회사에서 쫓겨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많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작이건 그 틈새라는 게 있어요. 틈새. 그 틈새를 공략을 하고 그 틈새 시장에서 틈새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배송 일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3개 회사를 걸쳐서 근무를 하면서 볼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에 교육 또 인사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지들 그리고 주변에 저를 상대해 주시는 여러 주변의 어르신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르신들은 다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회사 쫓겨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빈둥대고 놀고 있는데 어떻게 차범 씨는 그 큰 퀵사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인사까지 담당하는 그런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는 저만의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께 지금 드리는 말씀 요 말씀 중에 요 3가지가 잘 지켜서 일을 하신다면은 우리 여러 어르신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배송을 이제 일을 시작을 합니다. 배송 일을 첫 번째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출발지가 미아역 그 부근에 있는 어느 동네예요. 그 동네는 이제 옛날 동네가 되나 가지고
역에서 거기까지 찾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골목 여러 골목을 거쳐서 꼬불꼬불 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출발지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액세서리 이제 배송을 이제 그 회사에서 우리 배송 회사에다가 이제 오더를 많이 줘가지고 하루에 몇 건씩 배송을 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어떻게 오셨냐 그래. 그래서 배송 물건 받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 사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어르신들은 역까지 찾아오는데, 여기 이곳까지 찾아오는데, 하도 골목이 복잡해가지고, 전화를 작게 전화하면은 서너 번, 길게 하면 5번, 6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르쳐 줘야 겨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어르신은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제가 시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금방 잘 찾아오셨냐고 하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빨리 찾아갈 수 있었냐 하면은, 저는 그 8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때 많은 어르신들이 폴더 스마트폰을 쓰고 계셨는데, 저는 폴더폰을 쓰고 계셨는데, 저는 이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 안에는 이제 뭐 많은 정보도 들어있지만은 지도 프로그램 하는 게 있거든요. 니 무슨 다음 지도니, 또 구글 지도, 이렇게 지도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동 이름하고 번지수만 집어넣으면 그 위치가 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부터 사용하면서 그 지도 보는 것을 갖다가 이게 좀 내가 많이 살펴보고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곳에 이제 그 주소를 갖다가 제 스마트폰 지도 프로그램을 가르쳐 드리면서, 여기다 주소를 번지를 쓰니까 이거 위치가 표시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 보고서 그냥 바로 찾아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장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하시면서, 다음부터는요, 제가 퀵사에다가 오더 신청을 할 때 어르신만 보내달라고 할게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저보고만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고객이 오더 신청을 할 때 우리 배송원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빨리 갖다 주는 겁니다. 물건을 빨리 갖다 주는 거. 그 목적 때문에 퀵 서비스를 시키는 거면서. 그래서 이제 첫째 배송 일을 할 때 첫째 고객에게 대할 것은 뭐냐? 물건을 빨리 갖다 주는 거다. 신속하게 갖다 주는 것이다. 이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어르신은 출발해서 물건을 받잖아요. 물건을 받고 가다 보니까는 시장기가 와요. 배가 고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러고 합니다. 그럼 고객들은 이게 빨리 갖다 주지라 되면은 사무실에 전화를 합니다. 왜 오지 않느냐? 왜 빨리 안 오느냐? 그럼 사무실에서는 그 오다를 받은 어르신한테 또 전화를 하죠.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어르신 지금 어디십니까? 그러면 지금 밥 먹고 있는데요. 이럽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 고객은 눈이 빠지게 그 물건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식당에서 느긋하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어떤 어르신은 출발해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도착지로 가는 도중에 역에서 몇십 년 전에 헤어진 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친구를 만났죠. 그러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가까운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시켜놓고선 마냥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고객 역시도 사무실로 이제 항의 전화가 하나 또 들어오죠. 왜 빨리 안 오냐? 그럼 사무실에서 그분한테 전화를 하면은, 아, 나 여기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이거 동창을 만나고 지금 얘기 좀 나누고 있다고. 그러면 사무실도 어이가 없고 고객들한테 차마 그 얘기는 못 하죠. 거짓말을 해야 되죠. 아유, 우리 어르신 가다가 조그만 사고가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거짓말 하게 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배송 일을 하다가. 만약 시장기가 오신다 그러면 배차를 받지를 말아야죠. 배차를 안 받으면은, 배차를 주려고 사무실에서 이제 그러면은 사무실에다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시장기를 느껴서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출발제 물건을 받아가고 도착돼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다가 친구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아, 전화번호만 주고받고 하면서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니, 이 오다 끝나는 뭐 1시간 후에 만나자든가, 아니면 전화로 연락해서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고객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무실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좋으신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배송 업무는요, 서비스업입니다. 그래? 서비스업의 기본이 뭡니까? 친절입니다. 친절. 아무리 물건을 빨리 갖다 줬다고 하더라도 친절하지 않으면은 이 물건 빨리 갖다 준 일이 헛거가 돼 버려요. 그죠? 빨리 갖다 주고 거기에 더하기 친절까지 하면 고객께서 감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지금 우리가 이제 도착지에 물건 갖다 줬다고 합시다. 아니면 뭐 출발지에 물건 가지러 갔든지 사무실 입구에 들어가다가 보면은 바닥에 이제 휴지라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휴지를 주워 가지고 그 주변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통 갖다 넣고, 쓰레기통 없으면 내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밖에서 이제 쓰레기통에서 버리면 되거든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고객이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서는요, 마음에 감동을 해요. 그리고 가서 그 고객 출발역에 가든지 도착지에 가든지 그 고객과 나와 대화하는 시간은요, 짧으면 1, 2분, 길어봐야 2, 3분입니다. 자, 배송원이 물건 가지러 왔습니다. 그러면 물건 받고, 또 배송 요금 받고. 그런데 그거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굉장히 짧죠. 그럼 그 짧은 시간에 이왕이면은 웃는 낯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객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반대로 아주 짜증스럽게 고객한테 가서 아주 짜증스럽게 말씀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내가 여기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어르신은 여기 오는데 힘들었는데 이 8,000원 배송비 8,000원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1,000원 더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이미 사무실하고 배송비가 다 의견 교환이 끝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금액인데 가서 힘들었다고 하면서 1,000원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고객에 1,000원 더 주지도 않지만 그 어르신의 인격만 깎이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1,000원짜리를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르신은요, 요새 사무실에 가면요, 그 정수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가다 보니까 정수기가 있어. 그 정수기 옆에는 또 이 커피 같은 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사무실에. 그럼 커피를 타. 그리고 가면서 드시면 괜찮아.
그런데 그 커피를 타가지고 아유 힘들었으니까 좀 앉아서 좀 쉬었다 가야지 그러면서 물건을 받아놓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그걸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거 도착지에 빨리 물건을 갖다 줘야 되는데 저렇게 느긋하게 앉아 있다. 그 고객이 볼 때 얼마나, 그건 나이 많은 어르신이니까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속만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 간 다음에는 사무실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어르신을 보내가지고 기분 상하게 안 해요. 요새 저 고객님들은요, 고마운 일을 당하든지 이렇게 짜증스러운 어르신을 만나든지 가만 계시질 않아요. 친절하고 빨리 갖다 주고 친절한 이 어르신이 있으면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이 어르신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너무 친절하셔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굉장히 좋아졌다. 다음에 우리가 오달 시키면 꼭 이 어르신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사무실에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불친절한 어르신이 있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은 고객들이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어르신들 배송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어르신, 이렇게 불손한 어르신들을 갖다가 보내주셔가지고 불쾌하게 만드냐.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는 절대 이 어르신은 절대 보내지 말라고 신신 부탁을 해요. 그럼 사무실에서는 그 고객의 그 명단 옆에다가 그 어르신 이름을 갖다가 써놓고 절대 배송 금지 이렇게 써냅니다. 그러면 그 불친절히 몸에 밴 어르신은요, 가는 곳마다 불친절해요. 근데 친절하신 어르신은 또 가는 곳마다 친절해요. 그러니까 친절하신 어르신은 항상 바빠요. 왜요? 고객들이 오라고 하니까, 그분만 보내달라고 하니까. 근데 불친절한 어르신은 회사에 아무리 일거리가 많이 들어와도 일거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다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불안해. 또 그 고객한테 가서 무슨 또 불친절하게 해갖고 고객한테서 항해 들어올까봐 불안해. 그러니까 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은 그냥 나쁜 오다, 안 좋은 오다, 이런 것만 이제 받게 되죠. 자, 제가 이렇게 고객님들에게 신속하게 배송을 하고 또 가서 친절하게 하니까 모든 고객들이 다 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다가 꼭 오다 신청을 할 때 차광명 어르신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신속하게 배송을 하고 또 가서 친절하게 이렇게 칭찬 전화도 자꾸 오고 하니까 사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모범적인 배송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사정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쫓겨나냐. 어느 날인가 그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무실에 좀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그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왜 인터넷에다가 쓸데없는 글을 올렸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퀵 운영자들의 그 횡포, 30% 너무 많이 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비 받아먹은 거, 문자 몇 글자 설명해주고 그걸 교육했다고 해갖고 교육비 받은 거, 등등 해서 퀵사 운영자의 그 횡포, 요 글을 갖다가 이제 제가 다 자세하게 써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선 날 보고 왜 이런 글을 써서 올렸느냐 하면서 당장 삭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그런데 왜 내가 그걸 찾게 하느냐. 내가 없는 말을 지어서 쓴 글도 아니고,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들은 대로 내가 그대로 쓴 것이다.
근데 난 그렇게 써서 올린 글인데 그걸 왜 지우냐? 난 못 지우겠다. 그랬더니 정말 못 지우겠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시더니 못 지우겠다 하니까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뭐 제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처음에 그 내 입사할 때 그 교육비라고 하시면서 2만 원 저한테 받으신 거 그거 도로 내놔라 그랬어요. 그거 도로 달라고. 그런데 그 사장님이 어이가 없다고 나오는 표정으로 못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 못 주겠습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그걸 가만히 놔두면요. 들어오는 어르신들을 계속해서 교육, 그 문자 조금 설명해주고 교육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안 되겠다 싶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그 회사가 이제, 예, 영등포 구청역 부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고서 그 영등포 세무서 들어가서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이 글을 갖다가 이제 써서 올렸습니다. 그 문자 조금 가르쳐 주고서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모든 어르신들에게 착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1년 6개월 이상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주변에 그 같이 배송하는 어르신들 몇 분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무 직원들이 와가지고요. 뭐 서류 조사하고 하느라고 지금 오다도 못 받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저한테 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제 통장으로 뗄랑 소리가 제 폰으로 뗄랑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교육비 2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분들도 여러분이 다 돌려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억울한 일 당한다 하면은 그냥 가만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른 어르신들도 계속 피해를 보고 있죠. 제가 뭐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또 실직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쫓겨나가고선 그 이튿날 이제 출근할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느긋하게 늦잠을 자고 있는데 제 스마트폰 전화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아보니까 제가 이제 늘상 그 배송을 가던 그 고객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무실에다 전화를 해서 어르신 보내달라고 하니까 어르신 그만두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예, 그 회사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시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어르신이 절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이 좀 멉니다. 수원 아래 동탄 신도시라고 거기가 저희 집인데 지금 저희 집이 좀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제가 거기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 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만 오신다면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고객들한테 신임을 받아 놓으니까 고객들이 그렇게 저한테 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준비를 하고서 이제 가서 배송을 해드렸죠. 그리고 배송을 하고 있는 중에 전화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받으니까 이번에 다른 고객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르신 오늘 오시라고 사무실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그만두셨다면서요? 그래서 예, 그만뒀습니다. 그럼 어르신 빨리 와서 물건 가지고 가세요. 지금 제가 배송을 하고 있어서
아, 그만두셨다면서 무슨 배송을 해요? 그래서, 아, 고객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고객님처럼 이렇게 전화 주셔가지고 지금 그분 거 배송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럼 그 배송 끝나간 다음에 오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뭐 어르신만 오시면 좋으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렇게 빨리 갖다 주고 빨리 갖다 주는 데다 친절까지 더 드리니까 그냥 모든 고객들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저만 찾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없잖아. 이제 수수료 떼어지지도 않아도 되잖아요. 고객이 주는 돈 다 100%다 내 돈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것을 가만 생각하니까는, 아, 괜찮은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아, 이러면 되겠다. 그러고서 제가 명함을 당장 이제 명함을 만들었어요. 명함에다 이제 스마트폰 집어넣고선, 퀵 서비스의 달인, 이렇게, 안내 글을 붙여가지고, 이제 어차피 배송 다니면서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니까 막 뿌리면서 다니는 거, 상가, 사무실,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또 그 명함을 보고서 저한테 또 전화를 주는 거예요. 와서 배송해 달라고. 근데 제가 이제 혼자서 하고 있으니까 애로가 있어요. 지금 배송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오라고 이제 전화가 오면, 그걸 어떻게 가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저를 아시는 고객들은 뭐, 제 사정을 아시고 기다려 주신다고는 하지만은, 처음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이 기다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핑계를 대죠. 혼자서 일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 지금, 배송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 시간이 많이 걸 텐데 괜찮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얻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배송을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렇게 일을 이제 한동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저한테 이제 모르는 전화가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분이 달인 지하철 퀵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달인 지하철 그 사무실이 오리동역 부근에 있었는데 그곳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사장하고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 제가 올린 인터넷 이 글을, 일기장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보는데 그 내용이 너무 참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그 배송하는 과정이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어르신같이, 모든 어르신이 어르신같이럼 배송을 일을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감탄을 하시면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 배송하시는 그 어르신의 그 노하우를 어르신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셔가지고 내일부터 사무실에 들어오셔가서 우리 회사에 계시는 우리 회사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똑같이 그 어르신의 제 노하우를 전수를 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우리 사무실에 출근하셔가지고 제가 직함은 교육부장이라고 직함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사무실에 들어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고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부터 제가 오리동에 위치한 다른 지하철 퀵이라고 하는 회사에 졸지에 교육부장이 돼가지고 사무실에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어가 보니까 어르신이 한 50분 정도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루에 들어오는 그 회사에 하루에 들어오는 지하철 배송이 한 205다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애로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주소들을 너무 찾아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르신의 배송하는 어르신들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90% 이상의 폴더폰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몇 분이 스마트폰 갖고 계시면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그 폴더폰 사용하듯이 그렇게만 사용하고 계세요.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부터 점심시간에 서너 분씩, 많으면 한 대여섯 분씩 오시라고 해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거기 이제 짜장면을 시켜놓고 제가 이제 스마트폰의 중요성을 또 중요성과 편리성을 쭉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해드리고 주소를 빨리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많은 여러 어르신들이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주소를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빨리 가면은 좀 고생을 안 하세요. 고생을 안 하시고 또 시간도 단축이 되니까 한 건이라도 오다를 더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루에 서너 분씩의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특히 이 주소지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후가 되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점점 이제 배송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배송 속도 빨라지고 제가 이제 배송 속도 빨라지는 그 신속에 대해서 교육을 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친절에 대해서도 친절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고객들한테도 계속 칭찬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실로. 그러니까 사장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고객들이 빨리 갖다 쓰고 고맙다, 또 친절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는 뭐 한 200여 건에 하루에 200여 건에 오다가 들어왔지만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점점 오다 수도 늘어가고 300건 이상이 오다가 들어오고 어르신들도 이제 8, 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계속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회사에서 제가 교육뿐만 아니라 그 사장님께서 이제 인사까지 담당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인사 교육을 겸해서 이제 담당하는 이제 부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한 4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 10월 달에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퀵킥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볼트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퀵회사에서 약 8년간 일하면서 저에게 교육받고 나가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500여 분 됐어요. 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가끔 만나서 이제 식사 같이 하시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그래요, 저보고 아예 퀵사 하나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만약에 언젠가 제가 지금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나가서 이제 하게 된다면 퀵사 제가 8년 동안 이제 실제적으로 배송도 해봤고 사무실에서도 사무실 운영이나 교육이나 이런 집안 문제에 대해서 다 이제 습득을 했기 때문에 퀵 운영을 한다고 해도 뭐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그래요. 그 어르신들 일하시는 걸 이렇게 한 달을 모아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어르신들 숫자대로 이렇게 다 분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수익금을.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몇몇 어르신들한테 그런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더니 전부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죠. 마지막으로 퀵 서비스의 달인이 되려고 하는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안전입니다. 안전. 아무리 신속하게 갖다 주고 싶어도, 또 가서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고객의 물건을 파손시켰다든지 분실을 했다 그러면은 다 소용없는 물거품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고객님의 물건은요, 하다못해 종이 쪽 하나라도 우리에게는 뭐 휴지라도 뭐 사용할 수 없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게 그 서류 한 장이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 또 입찰 서류가 될 수도 있고, 또 샘플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돈 주고도 사지 못할 아주 소중한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케이크라든지 또 어떤 물건을 운반하면서 파손을 시켰다, 또는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다가 놓고 내렸다, 이렇게 분실을 해버리면요, 그건 큰 사고 중에 제일 큰 사고입니다. 그게. 그러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스마트폰 같은 거 잊어버렸다, 또 무슨 값 나가는 물건 잊어버렸다 그러면요, 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잊어버리면은 그 돈을 갖다가 다 변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로 이제 회사에서는 절대로 변상을 안 하죠. 어르신들한테 다 변상을 시키죠. 그러면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이 신속하게 갖다 주는 일이라든가, 친절하게 하시라고 하는 친절 교육이라든가, 또 이제 안전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아주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물건을 갖다 분실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이 사무실로 엄청 항의 전화를 합니다. 장시간 저희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